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콜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10년 이상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 두 번째, 가족 중에 큰 질병이 걸린 적이 없는 분. 세 번째, 충분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분. 10년 이상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이다. 과거 10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55세라고 한다면 45세부터 55세까지 또는 그 이상 동안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65세까지 또는 75세까지도 멀쩡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데 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험은 실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비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외에 나머지 질병 보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가입할 필요가 적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족 중에 큰 질병이 걸린 적이 없는 분. 자, 가족 중에 큰 질병이 걸린 적이 없는 분을 보기 위해서 반대로 큰 질병이 걸린 적이 있는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전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가 다 위암 투병을 하시다가 다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뒤에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세 분이 다 위암에 걸렸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세 명이 다 똑같이 위암에 걸리지? 우연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세 명이 다 걸리게 만들었던 게 뭐냐? 자,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위가 안 좋은 분이었다고 한다면 큰아버지를 낳을 때쯤, 아버지를 낳을 때쯤 그랬다면 큰아버지, 아버지도 위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안 좋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가족력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식습관, 먹는 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자면 군대에 가면 되게 빨리 먹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빨리 먹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1, 2를 다툴 정도로 빨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위가 안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위에 천공이 뚫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는 몸에 나쁜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제사 때 철그릇 같은 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도 엄청 빨리 먹기도 하고 또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식습관, 또 가족력, 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도 왜 제가 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인 사례를 봄으로써 아시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반대로 가족 중에 큰 질병이 걸린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거나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질병에 걸릴 확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65세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돈, 10억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산정특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 그 다음에 혹시나 큰 돈이 들어가는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예를 들어서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런 거 받을 때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로 필요가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뭘 보려고 하냐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너 이거 보여주려고 했구나.
뭐 저야 또 보험 설계사고 또 보험도 판매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하고 싶지만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 썸네일만 보고 오셨고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고 이제 그만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도 되고 뼈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려면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요. 필요가 있는 분들, 아까와는 반대죠. 1, 2, 3번 아까 반대인데 10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분. 그죠?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암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7년 전에 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이란 거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암이란 걸 한번 예를 든다면 이 암세포라는 건 지금도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돌아다닐 때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뭐가 있냐면 T임파구라는 놈이 있습니다. T임파구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요. 근데 T임파구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T임파구는 뭐냐면 한마디로 면역세포인데요. 암세포가 돌아다닐 때 하나 예를 들자면 60, 70년대에 학교에 보면 앞에서 학생인데 뭐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학교의 규율을 어기거나 그런 친구들을 빠따를 때리고 이런 선도부가 있었고 선도부장이 있었고 말죽거리 잔혹사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일진들이나 이런 애들이 누군가한테 잘못하거나 규율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뭐 지각을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걔네를 불러가지고 걔네를 패고 다시는 못 그러게 반성문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T임파구가 바로 우리 몸에서 그 6, 70년대에 나왔던 고등학교의 선도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T임파구가 그런 암세포가 나왔을 때 얘네가 우르르 달려가서 그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적어진다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몸이 건강하진 않죠. 면역력이 약해질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네 T임파구의 역할,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암세포가 세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세력을 키우다가 어디 좋은 곳이 없을까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곳, 자기네 둥지를 틀기 좋은 곳이 바로 뭡니까? 장기입니다. 장기. 그러니까 뭐 우장육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달라붙어서 혹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검사해 봤을 때 그게 암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악성은 암이다 이런 뜻이고 종양은 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암인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걔네가 세력을 점점 그때는 완전히 어떤 성을 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럴 때는 T임파구가 활약을 하기가 그 전보다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암의 메커니즘인데 암이 걸리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10년 이상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암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도 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7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보험 가입할 수 있어? 보험 가입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 왜 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보험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유병자 상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지긴 하는데요. 이 유병자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긴 했는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고요. 충분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일단 돈이 없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병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제가 뭐 걔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이 3번, 4번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또 찍게 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본다면 뭐 자기를 팔아먹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얘는 딱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이라도 있었다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남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서 가족이든 친구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연상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다 위암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 사업가셨는데 뭐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려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좀 소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사업은 계속 하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27살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때쯤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할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딱 세 식구였습니다. 엄마는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잖아요. 돈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돈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저야 뭐 백수니까 없겠죠. 그때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 내가 의리로 가입해줄게 했던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실효가 되고 딱 하나가 살아남은 게 있었던 그 보험금을 받은 걸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요. 저희 할머니랑 저랑 생활비를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게 없었더라도 제가 소위 노가다를 뛰더라도 일용직을 하더라도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했겠지만 그러면 아버지 병가 나올 사람이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열거했던 분들은 뭐 확률상 적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1, 2, 3, 4번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보험 저는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자기의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봤습니까?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에게 가입해야 하나?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 다이렉트는 뺀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보험 설계사지만 다이렉트를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는데 다이렉트가 훨씬 싸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설계사의 관리나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다이렉트에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왜? 금액 대비해서 이게 훨씬 나은데. 근데 다이렉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뭐 질병보험,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랑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액도 자기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이렉트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이렉트보다는 보험 설계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니까 어떤 보험 설계사에게 가입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제가 1에서부터 6까지 6번째까지의 조건을 한번 써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보험사를 취급하는 회사 소속의 설계사.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생명보험사 전산 바로가기, 손해보험사 전산 바로가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아니면 구글 초기 화면 있잖아요. 인터넷 초기 화면에 세팅해 놓은 그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생보사가 몇 개입니까? 24개, 손보사가 10개. 그래서 34가지의 보험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이 34개의 지금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 저는 GA라는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GA는 이렇게 전 보험사를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회사에는 회사의 사원으로 회사의 코드를 발급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암 담보에서는 어떤 회사가 유리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는 어떤 회사가 저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만약에 전 보험사를 취급하지 않고 한 개의 보험사만 취급하는 설계사라고 한다면 그분들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설계사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전 보험사를 취급하는 GA의 설계사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담보인데 더 저렴한 상품을 그분에게 권하고 팔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원수사에서 근무하는데요. 걔가 저를 꼬시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로 들어와라. 우리는 수수료가 얼만데 너네 수수료가 얼마야? 우리 수수료가 훨씬 높지 않아? 수수료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마음이 동요한 건 아닌데 잠깐 순간적으로 마음이 동요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몇 초에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미안한데 나는 앞으로도 내가 설계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절대 너가 일하는 회사 같은 원수사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원수사라고 하면 한 가지 회사,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면 메리츠화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나한테 수수료를 잘 주더라도 만약에 어떤 A 회사라고 한다. 그럼 A 회사의 운전자 보험이 A 회사는 가장 좋겠지만 어떤 다른 고객이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암보험을 의뢰를 했다. 그러면 암보험 3천만 원을 의뢰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A 회사에서는 5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다른 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다른 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회사에 있다면 이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가입시킬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또 사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진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혹시 설계사분, 원수사 설계사분이 보고 계실 때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험사를 취급하는 회사 소속의 설계사여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설계사. 이거는 첫 번째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도 역시 저희 회사의 전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종합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람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 그리고 상품의 유형. 여기는 종합보험의 무해지형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뭐 요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린이 보험도 있고요, 태아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해지형뿐만이 아니고 표준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유병자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만기도 뭐 갱신형이 있고 20년 납, 90세 만기, 30년 납, 뭐 100세 만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임의로 예시로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걸 조회한 화면이고, 그래서 보시면 뭐 암진단비 이렇게 나와 있죠.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는 지금 손보사를 찾은 건데요. 이 손보사를 봤을 때 여기는 제일 착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98,582원이 나왔고요. 여기는 제일 비싼 금액이라고 해서 빨간색이 나왔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AI 시스템을 쓰는 설계사랑 쓰지 않는 설계사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AI 시스템을 제가 전에 보험회사에 있을 때는 쓰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 주변의 동료 설계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 대표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보험사에서 지점장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직접 전화도 해보고 매니저들한테도 전화해보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의 어떤 상품, 어떤 부분에서 제일 유리한 상품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하루 종일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허점이 있어요. 뭔가 공백, 내가 해보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시스템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몇 초 만에 이 소문보사, 이제 생보사도 쫙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액까지 딱 나오고, 여기 상품 정보를 클릭하면 이 상품이 뭔지까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전에 제가 일했던 그런 설계사와 지금 현재 이 설계사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고객에게 더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AI 시스템을 쓰는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 각각의 담보, 이것도 또 쪼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갈 때는 직접 설계 회사로 직접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지만 대신 그 전에 예비 단계는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더 빠르게가 아니고 훨씬 더 빠르게죠.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AI를 쓰는, 그래서 제일 저렴한, 물론 구구식으로도 이 회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빠르게 제일 저렴한 데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빠져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여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싸진 거니까 사실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3,419원. 자, 여기는 13만 1,508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AI 시스템을 돌리는 대로 해서 요렇게 10만 3,419원에 가입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들어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에게 이런 금액 13만 1,508원에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액 차이가 거의 2만 8천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2만 8천 원 정도를 12개월씩 해서 20년간 만약에 납부해 본다고 한다면, 자, 20만에도 560만 원, 거의 600만 원 돈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설계사에게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입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하는 설계사. 자, 이건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또 비슷한 항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두 개를 살펴보시면 가입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객을 뭘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보상 및 청구 연락을 했을 때도 적극적인 설계사. 이것도 역시 관리적인 측면이겠죠. 저도 보험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청약이 완료가 되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수수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듣고 놀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많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전처럼 2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했잖아요. 그 수수료가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수수료는 그 고객을 20년 동안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수수료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정말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화장실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은 그래도 유지할 만한 설계사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설계사가. 그런 사례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맞죠? 국회의원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후보로 나갔을 때는 뭐든지 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들은 뭐 개돼지로 취급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됩니다. 여담이고요. 네 번째, 보상 및 청구 연락을 했을 때 진짜 보험의 꽃이 뭡니까? 가입이 아니라 보상, 청구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20년 동안 가입했는데 그 돈에서 보상 한 푼도 못 받았어. 너무 열받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진짜 물론 병에 안 걸리는 게 최고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와, 내가 보험 들어놓기 잘했어. 이렇잖아요. 이럴 때 보험 설계사가,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보험 설계사가 아주 성심성의껏 옆에서 도와준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적극적인 설계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설계사. 자, 여기서 1년 이상을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뭐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보통 보험 설계사들의 통계를 내봤는데 1년 이상이 지나갔을 때 처음 보험 설계사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서 60, 70%가 다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대면하고 뭐 이런 게 일이 쉽지가 않죠. 그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도 또 아까 여기서도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죠.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설계사라는 건 다시 돌려 말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설계사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진짜 계속 아무 의미 없는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의 보험을 들은 거를 다시 깼다가 다시 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너무 좋은 보험 상품인데 이거 고객한테 한번 권유해보고 그랬을 때 고객이 그거 괜찮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좀 뺄 거를 또 빼면서 이렇게 설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집을 설계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딱 집만 설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수리까지 해주는, 수리도 해주고 그런다면은 수리하는 부분에서도 또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다면 그런 설계사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설계사. 이런 설계사는 소위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기를 치지 않는 설계사, 그리고 입속을 챙기지 않는 설계사. 제가 전에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차를 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카센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는 사람한테 차를 사지 마라. 그거 왜 그래? 아는 사람한테 차를 사면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아? 아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더 눈탱이를 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다 수용하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안 맞는 때보다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게 어딥니까? 가족이죠.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그 정도로 짜증 안 내고, 사회생활 할 때는 회사의 동료들한테 더욱더 짜증 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자열이요 원자래라. 가까운 사람, 근자, 가까운 사람 기쁠열,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 먼데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지인들한테 더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도우미가 되어서 더 먼데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온다. 뭐 이런 말이신 것 같은데, 현대 세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입속만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대부분은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을 판매하는 직업이니까 보험을 조금이라도 더 가입시키려는 마음이 당연히 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인인데 보험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 이제 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하면
하면 안 되죠. 왜? 그때 가장 좋은 설계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던 건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안 좋은 게 생기고 아니면 최근에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금액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게 나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갈아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또 낭비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마디로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정직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싹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4개 이상 정도를 만족시켜주는 본인 주위에 있다면 그분한테 가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신 분에 대해서 봤고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살펴봤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보험 설계사에게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끝으로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좋은 설계사에게 가입하려고 해. 가입 또는 가입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요? 자, 이걸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보험 진짜 좋은 보험인데 나는 가입할 필요가 있고 진짜 좋은 설계사에게 가입을 했는데 유지를 안 하고 해지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 되는 거고 그때 해지했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납부했던 돈은 그냥 다 날아가는 요즘에는 다 부해지 저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들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3회차 유지율 13회차라는 건 12개월 그 다음에 13개월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24개월 25개월째 그 다음에 37개월째 61개월째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년 갓 지났을 때 2년 갓 지났을 때 3년 갓 지났을 때 5년 갓 지났을 때입니다. 자, 유지율 보시면 이때는 83.7%인데 66.9%로 자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6.9%에서 여기는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50%대 초반이나 뭐 그 즈음이죠. 그렇게 또 줄어들게 되다가 자 여기는 지금 50% 미치고요. 거의 40%대 아니면 30%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5년째는 이렇게 유지율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좋은 설계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다 맞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해지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예산입니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보험을 위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왼쪽에는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보험 그 가치와 그다음 내가 내는 이 돈 내가 20년 동안 내어도 괜찮은지를 이렇게 두 개를 저울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게 낫겠죠.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시고 한다면 해지율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최고는 뭡니까? 20년 동안 해지를 안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설계사 또는 만약에 저라면 저와 20년 동안 함께 가시는 겁니다. 제가 보험이 있어서 또는 그분이 보험에 있어서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드릴 거니까요. 다른 부분의 비서 아닙니다. 보험에 있어서만큼요. 그래서 모든 궁금증이나 어떤 뭐 청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야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좋겠지만 어찌됐든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콜이었는데요. 만약에 저한테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던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보험콜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고 원하는 상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보험콜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콜해 주십시오.